안녕하십니까. 남강주시장 공중화장실 조사 및 발표를 맡게 된 서문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전에 프롤로그로 동서양의 공중화장실, 동서양의 공중화장실의 문화적 차이와 법적 차이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그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사례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사이트 위치, 두 번째로 주변 환경 및 위치적 특성, 세 번째로 설치 이유, 네 번째로 실측 및 관련 자료, 다섯 번째로 스케치, 여섯 번째로 평가 및 느낀 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서양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은 간이식 화장실인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강은 어디까지나 이동식 및 간이식이었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땅을 깊게 파고 위에 판을 덧대어 그 땅을 깊게 판 구덩이에 그 볼일을 보는 푸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서 이런 화변기식의 변기가 사용되게 되었고, 더 발전하여 현대에도 쓰고 있는 양변기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의 공중화장실입니다. 서양은 1만 년 전 고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흐르는 물로 분유를 해결했지만 기원전 1700년경부터 수조의 파이프로 물을 채우고 빼내는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에는 매우 발달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수세식 공중화장실로 처음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시기입니다. 좀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당시 공중화장실 이용료를 받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되게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했습니다. 중세 유럽부터는 서양 화장실이 후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금욕사상은 육체의 욕구를 가능한 억제하고자 했으며 전신 목욕조차 피하는 생각을 만들어 실내 화장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통 야간용 변기를 사용하여 안에 담긴 분유를 밤중에 창문으로 버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여 도시의 거리는 버려진 배설물 때문에 매우 불결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목욕시설이나 도구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위생관념이 없자 궁전에서조차 화장실 배관 기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발명하여 사용했고 길거리에 쌓인 분뇨를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머리 위에 떨어진 분뇨를 피하기 위해 높은 모자와 코트를 입게 되었고 비교적 분뇨를 덮었을 위험이 적은 길 안쪽으로 여성이 걷게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위생 문제는 심각해져 전염병을 몰고 왔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기점으로 사람들이 위생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 수세식 변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오늘날의 양변기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세기부터 사용하게 된 최초의 양변기입니다. 동서양의 분뇨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있는데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분뇨를 짐승의 분뇨와 사람의 분뇨를 농사에 사용하는 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거름으로 인식하여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불필요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배설과 함께 버리는 등 동양과 서양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조사한 남광주 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 공중화장실의 조사를 어떤 사례와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취지, 사회적 조건, 위치적 조건, 자연적 조건이 있는데 설립 취지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시민들과 주변 환경의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조건은 화장실이 설립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주변에 발전이 있는가, 화장실이 설립이 되면서 주변 환경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좋아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위치적 조건으로는 다양한 이용객들의 수요가 있기 위해서 위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연적 조건으로는 바람이 잘 들고 일조가 잘 되며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당히 받는가도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분석의 필수 요건으로 입지 분석, 행태 분석, 니즈 분석이 있는데 입지 분석과 니즈 분석은 입지 분석은 이 공중화장실이 어떤 위치에 설립되어 이 입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분석을 하고 행태 분석은 사용자의 연령대나 성별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객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니즈 분석은 이용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지 그 충족하는 것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인 큐비클의 사이즈와 사용객들의 평균적인 인체 치수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선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 사이트 위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은 광주광역시 동구재봉로 17번길 13-11에 위치하였고 2019년 12월 3일 준공 이후 이용객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연 면적은 154제곱미터이고 2층 규모의 화장실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및 위치적 특성입니다. 남광주시장 화장실은 남광주시장과 매우 인접해 있고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남광주시장 주변 상층로와 광주천 상층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마련된 공중화장실로 시장 앞 넓은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화장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 주변에는 크게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광주천 산책로,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조선대학교 병원이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방문하며 거주하는 주변 환경입니다. 다양한 주변 환경에서 발생되는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남광주 시장을 이용하면서 남광주 시장의 이용객도 증가를 하고 남광주 시장 화장실의 이용객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치 이유입니다. 기존의 남광주 시장 공중화장실은 노후화되어 시장 상인들과 주변 이용객,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잦은 개선 민원으로 인해 동구는 예산 4억여 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의 새로운 화장실로 신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신축 공사 이전 화장실은 매우 협소하고 사용 빈도에 비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불편 사항들을 반영해 1층은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이 사용하고 2층은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안심비상벨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측 및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 두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으로 1층에 시장 이용객들과 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층 화장실의 정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대칭을 이루어 마련되어 있고 앞에는 공영주차장과 남광주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2층 외부 사진입니다. 2층의 모습을 푸른길 공원의 산책로를 지나가던 도중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길 공원 산책로에 나무 데크와 화장실의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층 여자 화장실 실측 자료입니다. 1층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를 보면 큰 거울과 2구짜리 세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실측하여 기록한 사진들이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세면대 정면에 세면대 거울보다 더 큰 거울이 위치해 있어 옷매무새나 화장을 고칠 수 있고 가방이나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하나, 일반 화장실 칸 3개로 총 4개의 화장실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화장실의 구조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실측 사진입니다. 그리고 건물 특성상 창문이 굉장히 많은데 각기 다른 사이즈의 창문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측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큐비클과 양변기의 규격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2층 여자 화장실입니다. 1층에 비해 창문이 더 많이 존재하여서 창문의 치수도 다 재서 기록하였습니다. 세면대의 규격과 핸드라이어의 규격, 장애인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칸막이의 문의 사이즈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층 남자 화장실입니다. 1층 여자 화장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세면대와 거울이 더 안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면대의 왼쪽에 위치한 창고에 전기 설비와 배수관이 위치해 있어 그 공간을 위해 세면대가 더 안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과 공통되게 정면에는 큰 거울과 선반이 위치해 있고 3개의 소변기가 위치해 있는데 그 사이에 칸막이도 존재하지만 각 소변기의 사이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해서 구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 장실에 비해서 남자 장실의 양변기 칸이 매우 협소하고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2층 남자 장실입니다. 2층 남자 화장실도 1층과 똑같이 3개의 규격과 간격이 다 다른 소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특히 남자 화장실의 양변기 칸이 장애인 전용 하나, 일반 하나밖에 없고 안쪽에 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걸레를 빠는 세면대와 청소 도구만 위치해 있어서 매우 아쉬운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규격과 모델명 그리고 스케치를 하여 치수를 측정한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남자 화장실 디테일 스케치입니다. 화장실의 평면도를 직접 그린 스케치입니다. 스케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2층의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기록하였고 안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길쭉하게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걸레를 빠는 세면대와 대걸레, 빗자루 등 청소 도구가 보관되어 있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공간입니다. 다음은 큐비클을 스케치한 사진입니다. 밑에 큐비클을 받치고 있는 다리는 일정하게 100mm의 길이이고 남자 화장실의 일반 큐비클과 장애인 전용 큐비클은 다 규격이 다릅니다. 양변기와 소변기의 스케치입니다. 소변기의 스케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변기와 소변기의 간격에 대한 스케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있는 창문의 규격을 스케치한 겁니다. 각기 다른 창문과 각기 다른 프레임의 사이즈 때문에 일일이 다 측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공중화장실을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이 1층, 푸른길 공원 이용 시민들이 2층을 사용하도록 구분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양변기와 소변기, 핸드라이어, 큰 거울, 안심 비상벨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차원에서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푸른길 공원의 산책로와 2층 화장실의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2층 화장실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동선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최근에 신축 공사가 진행된 새로운 시설의 화장실이라는 부분에 비해 관리와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지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 공간에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데다가 그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를 할 수 없게끔 철책으로 막아져 있어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보완할 점은 단순하게도 화장실 위생 관리 강화와 대형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화장실의 위생과 악취는 청소와 관리가 강화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쓰레기통을 화장실 앞에 설치하면 화장실 옆 공간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더욱 미관상으로 깔끔하고 안전한 화장실로 탈바꿈